안녕하십니까. 미적분 선택 과목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촬영 일정상 선생님이 수원스토는 현강에서 촬영을 할 거라서 조금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올려질 거고요. 우선 제가 선택 과목부터 좀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미적분은 좀 특이하게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요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어요. 3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 의외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오답률을 체크하는 회사마다 이제 뭐 저희 대성도 있지만 다른 타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쪽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28번보다 이게 오답률이 더 높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쉽거든요. 근데 아마 비율 관계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도형 해석이 들어가고,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미적분 파트에서 도형적인 해석이 나오면 미적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 파트에 관련된 해석, 그러니까 삼각 함수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될 경우가 생기고,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중등도형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그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A, B분의 AC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저거를 직접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아마 매우 어렸을 겁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높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닮은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서 심플하게 풀리는데, 이제 보세요. 계산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2x제곱을 미분을 많이 하지 ax제곱에 대한 미분을 많이 안 해봐서 이게 좀 생소한 개념도 계산도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뭐 굳이 그림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수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y = ax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고요. P가 있고요. T, 그 다음에 A의 T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A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접선이 있어요. 접선. 이렇게 접선이 있습니다. 이 접선이 있고요. 여기서 접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지나갈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놈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죠. 그때 A, B분의 AC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에 적혀 있거든요. 그럼 A,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입니다. 요만큼의 길이. 그리고 AC의 길이는 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직방 접선의 방정식, 뭐 얘는 기울기만 필요할 거고, 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X절편 찾고 Y절편 찾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분명히 공통인수가 있어서 약분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라고 문제를 출제한 건 아니고요. 지금 문제에서 이 길이 분의 요 길입니다. 그러면 A, B분의 AC가 결론은 뭐겠어? A점에서 이쪽으로 수선해발을 딱 내리면 둘 다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분의 요 길이는 닮은 비에 의해서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만 찾으면 끝? B점의 좌표만 찾으면 얘 점의 좌표는 T가 될 거라서 요 길이 분의 요 길이로 대체해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Y'은 몇 대 버리게 되는 거죠? AX에다가 ln A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거의 수직이니까 뒤집어지겠죠, 기울기는. 그래서 이 수직인 직선 방정식은 y,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졌네요. a의 t제곱 될 거고요. y 마이너스 a의 t제곱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t제곱 ln a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 주어지고 x 빼기 t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직선에서 무슨 절편? x절편만 찾자예요. 그럼 x절편 찾으려면 y가 0 될 테니까 이거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a의 2t제곱에다가 ln a가 되고 얘가 x 빼기 t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버리게 되면 x좌표 나오네요. x는 t 플러스 a의 2t제곱에다가 ln a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이게 b점의 x좌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구? a, b분의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AB의 길이는 요 길인데 요 길이로 대체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T를 뺍니다. 그럼 T 사라질 거니까 얘는 A의 2T제곱에다가 ln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그냥 T겠죠. 따라서 AC의 길이 대신 T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풀었습니다. 따라서
얘를 새로운 함수 y라고 두고요. lnA는 상수니까 밖으로 뺄게요. ln a분의 1 상수로 빼고요. 그 다음에 a의 2t 제곱분의 t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고 이게 t 이꼴 1에서 최대를 갖는다는 거야. 그럼 이게 t 이꼴 1에서 최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얘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0이겠죠. 극대이면서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미분합시다. 그럼 미분하면 ln a분의 1 상수는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하면 a의 몇 t? 4t 제곱이니까 분모 제곱하고요.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얘 미분 그 다음에 a의 2t 제곱 미분하는데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a의 2t 제곱 미분하면 a의 2t 그 다음에 2 되고요. 그리고 ln a가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몇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어차피 분모는 0 아니니까 분자만 0 되면 됩니다. 그럼 t에다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의 제곱 될 거고요. 그냥 2t 제곱 다 밖으로 보내버릴까요? a의 2t 제곱 밖으로 보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2t에다가 ln a입니다 라고 주어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다 몇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빵입니다. 그럼 이거 0 안 될 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될 거라서 1 빼기 2에다가 ln a가 0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라서 넘기면 ln a는 2분의 1 나올 거야. 따라서 ln a는 2분의 1 나올 거고요. a는 2의 2분의 제곱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결과는 루트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서 정답 2번이 답으로 나오게 될 거야. 오답률이 높을 만했던 이유는 딱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만들고 나면 이 이후에 대한 해석도 쉽게 여러분들 됐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야. 그건 어떤 경우일까? 요겁니다. 요거 빼먹어서 틀린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닮음비 가지고 문제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 29, 30을 보면 기출이 왜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기출에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조금씩 변형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역함수 미분법에 관련된 해석이고 이건 선생님 교재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X축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갑니다. 얘가 Y꼴 fx입니다. 그럼 기출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Y꼴 이렇게 T가 지나갑니다. 그럼 Y꼴 T랑 그래프랑 만나는 요 점의 X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GT라 하자라고 쓴다고 하면 이건 정이긴 한데 이 GT가 결과적으로 그래프, 이 GT 그래프, T가 움직이면 이 GT X값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이 X값이 바뀔 때 얘가 움직이면 얘가 그려지는 그림이 뭐니? 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왜요? 라고 얘기하면 해석이 두 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뭘까? 얘 점의 좌표가 GT, T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F의 GT가 몇이 돼버리죠? T가 돼버리는 거라서 둘이 자리 바꿔버리게 되면 GT라고 하는 결과는 몇이 나오더라? F의 인버스 T입니다. 라고 쓰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해석이죠. 얘 Y꼴 fx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Y꼴 fx라는 그래프를 x눈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x는 몇이 되죠? F의 인버스 y가 됩니다.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을 y눈으로 표현할 거냐, x눈으로 표현할 거냐. 근데 여기서 y가 몇일 때, y가 t일 때 x좌표를 gt라고 두지. 그럼 y 자리에 t 집어넣어요. 그럼 t 집어넣으면 f의 인버스 t에 이때 x좌표를 뭐라고 하자? GT라 하자라고 문제 정의 내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역함수 미분법 해석입니다. 역함수 미분법 해석인데 이것도 또 노골적으로 줬어. 그러니까 이게 더 쉬워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냐면 이거 지울게요. 이제 A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A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이 fx 그래프의 식은 이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요거는 반드시 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제 빈도가 높은 그래프라서 얘는 a 빼기 2의 중근입니다. 그럼 2x제곱이 없으면 a 플러스 2죠.
a 플러스 2에서 중분을 갖는 포물선인데 이 x제곱이 곱해짐으로써 극한의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X축에다가 여기에 a 플러스 2라는 근이 있고요. 얘 그래프는 원래 포물선인데 극한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가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바로 지금 a보다 크거나 같은 이 위의 그래프예요. 근데 선생님 a가 어디 있어요? a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이 그래프를 잘라서 갖다 붙일 텐데요. 직선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차피 연속 그래프는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우리가 얘를 미분해서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 식 미분할게요. y 프라임은 몇 되는 거죠? 앞에 거 미분 2x 빼기 a 빼기 2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통인수로 얘네들을 다 뽑아내버리게 되면 x 마이너스 a 빼기 2에다가 2의 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요거 하나 남아있으니까 더합니다. 그럼 얘랑 2 더해버리게 되면 사라지고요. 누구만 남죠? x 빼기 a만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지? 결과적으로 따지면 얘는 x 빼기 a에다가 2x제곱이니까 a 플러스 2가 미분해서 0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접하는 거니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0 되는 건 a일 때입니다. 극대일 때 a구나. 즉 여기일 때가 a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a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여기를 지워버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로 갈아 끼워야 되더라? 직선으로 갈아 끼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에요. 이 그래프가 이제 fx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GT의 그래프가 t = 12에서만 불연속이래. 그럼 잘 생각해봐. t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t가 여기 있으면 이 점의 x좌표가 GT입니다. 그럼 t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여기선 세 점에서 만나지만 가장 작은 점 좌표를 우리는 GT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GT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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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이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서 연속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근데 어느 순간 불연속이 되는지는 딱 보일 겁니다. 언제죠?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 직선 위에 GT가 있다가 얘보다 위로 살짝 딱 튀는 순간 얘로 그냥 바뀌어버리네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점이 갑자기 이로 튑니다. 그럼 이때 불연속 그래프가 될 테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y = 12겠구나. 즉 얘의 극대값이 y = 12라는 걸 알려준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a 집어넣습니다. 그럼 a 집어넣으면 몇 대 버리는 거죠? 따라서 4에다가 2의 a제곱이 12가 될 겁니다. 극대값. 그러면 나눠버리게 되면 2의 a제곱은 몇이 돼버리더라? 3이 되고요. a는 ln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는 ln3이라고 두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둬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결과값 구하자는 거야. 그럼 이제 잘 봐보세요. 우리 G'이라고 썼는데 이제 G'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분모 분자 따로 구할 건데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 쓸까요? G'에다가 F에 A 플러스 6입니다. 근데 G'은 F의 인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역함수 미분법을 쓸 거니까 F의 인버스 프라임 F의 A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쓸게요. 그럼 이거 그냥 똑같이 써봐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잘 봐보세요. FA 플러스 6 집어넣어요. 그럼 FA 플러스 6 집어넣으면 여기에 들어갈게요. 그럼 A 플러스 6 들어가면 A 플러스 6 들어갈 거라서 얘는 A 없어지고 4의 제곱 16에다가 2A 플러스 6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바꿔버리게 되면 F의 인버스 프라임에다가 16에다가 몇 대 버리죠? 2에다가 A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죠? 역함수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야. 그러면 원래 이거는 그냥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주셔야 되는데 안 그려지는 친구들은 그냥 쉽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려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y 꼴 f의 인버스 x고요. 얘가 y 꼴 fx입니다. 그럼 나는 어딘가에 여기서의 16 a의 2의 a 플러스 6제곱이라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가 16에다가 2에다가 a 플러스 6인데 이놈의 y좌표를 알아야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y좌표의 접선 기울기의 역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의 f'
이놈의 y좌표분의 1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좌표의 y좌표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미 여기 알려져 있잖아. 맞아요? 왜? 지금 보다시피 이 값이 F의 인버스예요. 즉 F의 인버스 16에다가 2에다가 A 플러스 6이 나오게 하는 A 플러스 6제곱이 나오게 하는 X값이 누구냐야. 그게 몇이라고요? A 플러스 6이란 말이야. 그잖아. 그러면 자리 바꾸면 FA 플러스 6이 딱 이게 나왔던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F 프라임 몇입니다? A 플러스 6분의 1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F 프라임 A 플러스 6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F 프라임일 겁니다. 이게 Y 프라임이라고 썼지만 F가 A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이 결과이기 때문에 A 플러스 6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6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될 겁니다. A 플러스 6 집어넣으면 6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몇 대 버리죠? 4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2에 몇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6이 들어가고 이거분의 1 나올 겁니다. 근데 2의 A제곱은 3 될 테니까 여기에 3까지 들어가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3 들어갔으니까 요 놈은 4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분모였단 말이야. 분모가 분수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분자로 올라갈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나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뭐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옵시다. 그러면 요 놈은 463, 2의 6제곱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지우고요. 이제 이거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얘는 몇이 되더라? 4 곱하기 6 곱하기 3, 2의 6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된 게 바로 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분자입니다. 분자에 있던 게 G에 인버스 G에 G 프라임 몇 대 버리는 거죠? F에 A 플러스 2가 됩니다.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조심하시면 계산 결과는 공짜로 나오죠. 그럼 얘는 몇 나오는 거죠? F에 인버스 프라임 F에 A 플러스 2입니다. 근데 F에 A 플러스 2는 0이야 0. 그럼 0일 때니까 요 놈 자체가 0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역함수가 0일 때예요. 그럼 역함수가 0일 때니까 F에 아까 썼지만 F에 인버스 0이 되게 하는 결과에 함수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놈을 함수값을 찾을 거니까 요 놈 함수값은 얘랑 자리 바꾸면 F에 몇이 되는 거죠? 별이 0 되는 거야. 그런데 F에 별이 0 되는 건 지금 얘와 얘 두 개가 있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소의 X값을 GT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실제 우리는 이 값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0 나왔지만 우리는 누구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요 놈의 기울기의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점 좌표를 만약에 P라고 둔다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얘가 별 2, 결과적으로는 P가 되는 거고요. 얘가 P가 될 거고 FP가 0 되는 거라서 이 결과는 F의 프라임 몇 분의 P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직선이네? 그럼 얘 직선은 이미 문제에서 기울기가 2에 여기 있네요. 2a 제곱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럼 2에 2a 제곱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역수 취하는 거니까 2에 2a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라고 하는 결과는 2에 몇이 되더라? 2a 제곱입니다. 라고 쓸 겁니다. 요 놈 자체의 접선 기울기 분의 1이니까 요게 F'P니까 얘는 2에 2a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다 구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요. 요 놈 자체가 뭐가 돼버리는 거고요? 분모고요. 얘가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얘 분모, 분자 뒤집힐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은 뭐가 나오죠? 2에다가 2a분의 그 다음에 몇 됩니다? 4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2의 6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2의 제곱이 3이니까 얘 3의 제곱이라서 이 결과 몇 나오게 될까? 9로 나오게 됩니다.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시키면 3 될 거고요. 약분시키면 2가 될 거라서 몇 되는 거죠? 8 곱하기 2의 6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으로 주어지게 되겠네. 이거 매우 심플한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모는 얘 때문에 a 플러스 6이 공짜로 나오는 거고요. 분자는 얘 때문에 a 플러스 1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1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딱 알 거예요.
A 플러스 S의 접선기울기를 구해봐. 이거 0 나오거든요. 그거 역수 취해야 됩니다. 역함 주니까. 그럼 이거 무한대로 바뀌어버리는데 답이 나올까? 안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A 플러스 U였으니까 이것도 A 플러스 E에서의 접선기울기 역수겠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거 아니었네. 문제에서 최소값이니까 이 점의 접선기울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8번도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9번이에요. 29번이 문제가 쉬웠죠. 그러니까는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미적분만이 아니라 선택 과목 다 그랬습니다. 세 과목. 29번 난이도가 제일 쉬웠고요. 28번, 30번이 어려웠습니다. 미적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함수랑 로그 함수가 섞여 있어. 그리고 두 양수 bc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럴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갖고 하시오예요. 그럼 우선 이 해석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 fx라는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fx 그래프가 있고요. 그 그래프를 b보다 큰 곳은 그대로 두래요. 그리고 b보다 작은 곳은 fx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x축 대칭한 다음에 뭐 하더라? c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뒤집어서 평행이동에서 갖다 붙였을 때 이 두 개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선생님 여기 b 집어넣는 거랑 b 집어넣는 게 같습니다. 미분해서 b 집어넣는 게 같습니다. 라고 식으로 풀 수 있나요? 이거는 식으로 푸는 건 제가 보기엔 되게 힘들고요. 식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 뒤집어서 평행이동해? x방향의 평행이동인데 갖다 붙는다고? 이거 극값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얘 보시면 얘 그래프 그래서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x가 될 거고 이게 도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통분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x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1 있을 거고요. 얘 전개해 보면 여기다 적을게요. x의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사라집니다. 딱 이거네. 근데 이거 완전 땡큐예요. 왜? x제곱 밖으로 뽑아내면 얘는 x 빼기 2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 x 빼기 1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바가 뭐지? 요 도함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네. 근데 0대는 존재하네.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가 증가하지만 0일 때 0이고요. x가 1일 때도 결과를 따지면 접선 기울기가 빵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일지를 상상해 보면 이제 그림이 바로 그려집니다. x축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프가 쭉 가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가 몇일 때냐면 이게 0일 때고요. 이게 몇일 때라고요? 이게 1일 때입니다. 이렇게. 이게 y fx입니다. 그럼 이 y fx란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이 그래프는 뭐 해야 되죠? 뒤집습니다. 그럼 얘를 뒤집으면 얘 뒤집은 그래프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그래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내려갑니다. 이게 뒤집은 그래프예요. 그럼 먼저 이거 알 것 같아. 얘는 오로지 증가만 하고 얘는 오로지 감소만 하니까 이상한 데다 다른 데다 갖다 붙이면 얘는 항상 첨점 나와요. 우미분계수는 양수고 좌미분계수는 음수가 될 테니까. 그러면 어디로 갖다 붙여야 되니? 라고 하면 딱 보이죠. 어딜까? 극값끼리 갖다 붙여야 되네. 이걸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갖다 붙여야 되네. 근데 이 높이가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처럼 안 맞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높이가 맞으려면 뒤집어진 놈의 높이가 맞아야 된대. 그럼 여기에 0일 때 함수값하고요. 1일 때 함수값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즉 0 집어넣은 결과랑 1 집어넣은 놈의 함수값을 더하면 0 나온다는 뜻이야. 이래서 미지수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결과에 0 집어넣고요. 여기 주어진 결과에 fx 그래프죠. 지금 이 y fx 그래프에다가 0 집어넣은 결과랑 1 집어넣은 결과의
함수값의 합이 0이다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빵빵빵 될 테니까 A가 될 거고요. 즉 F에 0 하고요. F에 1을 더한 게 빵입니다요. 그럼 F의 0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분의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바로 씁시다. 그 다음에 ln 몇 대 버리고요. 2가 되고 더하기 A가 되고 얘가 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A는 3분의 2 마이너스 ln 2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요. 넘겨버리게 되면 A는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대 버리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ln 2입니다 라고 해서 A 값 나왔습니다. 그러면 B랑 C는 공짜. 왜 그러겠어? 우선은 얘 칼로 자를 위치가 어디냐야? 칼로 자를 위치는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여기서 잘라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자를 위치는 1이 되는 거니까 B값은 저절로 1 됩니다. 그러면 C값은요? C값은 평행이동 양이야. 지금 이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가 뒤집은 그래프죠. 이 뒤집은 그래프를 몇만큼 이동시켜야 되죠? 0에서 지금 접선교육이 빵 되는 거니까 얘를 1만큼 밀어서 1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값도 몇 돼야 돼? 1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끝났습니다. B, C, A를 싹 다 더해서 구하시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얘 몇이죠? 2니까 3분의 7 되겠네요. 3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ln 2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얘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7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몇 곱하라고 되어 있죠? 30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 곱하면 얘 70 될 거고, 그 다음에 15 될 거라서 55가 답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심플하죠. 미분만 해서 확인만 하면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계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택과 친구들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원수투에서 빨리 계산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30번이에요. 이 30번 문제도 탄젠트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 가지고 평가원 규칙에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변형한 문제인데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삼각함수의 극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반복, 급수죠. 닮음 도형 문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원이 고난도 문제, 그리고 대학 과정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빼버리면서 이런 문제들 해석을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근사부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풀이법도 가능한데 얘는 정석적인 풀이법으로 풀면 조금 더 빨리 풀려요.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되느냐? 샌드위치 정리, 비교 판정법을 쓰셔야 돼요. 제가 미적분 수업할 때 엄청 강조한 게 있습니다. 비교 판정법은 고급 기술이야. 고급 기술이라서 실제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하지만 얘가 고급 기술이라서 특정한 값을 모를 때 극한 계산할 때 편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딱 그 문제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석적인 법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우선 이놈의 그래프와 이놈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서 다음 결과를 구하시오요. 그럼 극한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뭐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꼴을 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수투 때부터. 그러면 봐봐. 예, 그림 그려볼게요.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10분의 1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10분의 1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얘가 a의 빵임, 이게 AL입니다. 첫 번째.
이게 A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A의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직관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극한은 꼴을 보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 AN의 세제곱이라는 N은 지금 이게 A1, A2, A3, A4인데 쭉 AN이 가봐. 그럼 AN은 계속 커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알아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그러면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 탄젠트는 AN 플러스 1에서 AN 빼는 거야. 그럼 AN 플러스 AN을 뺀다는 얘기는 요 간격입니다. 그럼 요 간격 점점 어떻게 될 거냐요? 어떻게 될까? 얘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이 탄젠트가 누구의 점근선을 가져가죠? 누구로? 요 점근선에 점점 말 그대로 다가갑니다. 점근선이니까.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서 쫙 뒤로 밀리면 이 값도 결과적으로 얘에 점점 가까워질 거고 이 값도 점점 얘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결과는 몇이 나오더라? 파이가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딱 한 주기만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파이네. 그러면 탄젠트 파이가 몇 나오죠? 0 나옵니다. 그잖아요. 그럼 이거 0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0 곱하기 무한대꼴 아니야? 그럼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주어진 식을 변형하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변형해야 돼. 그럼 변형해야 되는데 탄젠트는 초월함수라서 0 우리한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탄젠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뭐로 판단해야 되지? 이놈과의 교점이에요. 그럼 교점이니까 결론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탄젠트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결과는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an이라고 하는 결과는 10분의 루트의 an입니다 라고 써질 겁니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두 개가. 그럼 이거는 왜요? 라고 얘기하면 뭐일까?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고 한 요 놈을 1마탄탄 탄뿔탄 공식으로 다 얘로 바꿀 겁니다. 그럼 바꾸면 1 마이너스 두 개 곱해버리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10분의 루트의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10분의 루트의 an 그 다음에 여기에 10분의 루트의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루트의 an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번분수니까 분모 문제에 100 곱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100 곱해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지우고요. 어떻게 나온다? 100에다가 플러스 루트에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루트에 an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10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몇이죠?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an입니다. 라고 주어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10분의 10분 했으니까 10은 밖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걸 선생님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더라도 이거는 되게 복잡한데요? 라고 나올 수 있어. 맞아요? 그럼 저기에 an의 세제곱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리고 이거 전체 제곱이거든요. 지금 얘 제곱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럼 봐보세요. 파이에 제곱분의 에다가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세제곱 곱하기 얘 제곱이 돼버려요. 그럼 제곱이 되는 거니까 100 플러스 루트에 an 플러스 1 루트에 an 그 다음에 여기에 10에다가 루트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an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전체 제곱 들어갑니다. 이렇게. 식이 너무 복잡해. 근데 이렇게 어쨌든 바꿔놓은 다음에 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얘 무한대로 가면 얘가 또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몇 돼 버려요? 또 0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0으로 가는 인수를 없애버려야 돼. 그 0으로 가는 인수를 없애버리려면 결론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유리화시켜서 빼버려야겠죠. 이랬어요? 그럼 이제 유리화시켜서 빼버릴 겁니다. 그럼 이제 유리화시켜버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곱인데 유리화부터 시킬게요. 그럼 유리화시키면 얘는 몇 나올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루트에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a의 n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될 거고, 이거 될 거고, 얘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뺍니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n 돼버리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에 가까워진다고요? 파이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거 그냥 파이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파이로 바꿔버려서 지금 이제 여기에 요 놈이 누구로 바뀌더라? 10파이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체 제곱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 봐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얘는 빼고요. 얘 봐봐. 얘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맞아?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A의 2는 몇부터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고요. A의 3은 1서부터 A의 3입니다. 그럼 A의 3은 여기가 지금 파이죠. 그렇죠? 그럼 파이부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파이부터 어디 사이에 존재하죠? 요만큼이 존재합니다. 그럼 얘는 몇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3파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를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애는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n-1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몇 되는 거죠? 2n-1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은 0서부터 1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까지, 2 집어넣으면 2파이부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선생님 이거 an으로 바꾸거나 안 돼요? 되는데 우린 극한을 볼 거잖아. 그럼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넣어버려봐.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요. 이거 별로 의미 없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제가 기본 편에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잖아. 뭐 할까? 양변을 누구로 나눠요? n으로 나눕니다. 그럼 n으로 나누면 여기 n으로 나눠질 거고, 여기 n으로 나눠질 거고, 여기 n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미트 붙여봐. 얘 어디에 수렴하죠? 파이에 수렴합니다. 얘도 어디에 수렴해? 파이에 수렴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의 n 플러스 1 또는 n 플러스 1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의 결과는 어디에 수렴해? 파이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n분의 an,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 모두 다 파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이법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 잘 봐.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요. 지금 요 an이라는 애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대간이에요? 그럼 an이라는 n은 여기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어떠한 결과값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보세요. a의 2, a의 3, a의 4라고 하는 이 결과는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이 말 그대로 점근선에 가까워집니다. 이랬어요? 그럼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요 놈 자체의 결과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 여기에 2분의 2n 마이너스 1 파이에 가까워지니까 여기다가 2분의 2n 마이너스 1 파이 집어넣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아니야. 왜? 지금 좀 전에 우리는 누굴 구했어? 얘를 구했잖아. 그럼 얘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얘는 혼자 있으면 무한대로 발산하지만 여기에 누굴 해버리게 되면 n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는 누구로 가죠? 파이로 갑니다. 이거 파이의 수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n의 세제곱이 분모에 준 거잖아. 그럼 여기 분자에다가도 n의 몇 제곱을? 세제곱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n의 세제곱을 요 제곱 안으로 넣어버릴 거야. 그럼 n의 세제곱을 제곱 안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n 루트 n이 됩니다. 왜? n 루트 n의 제곱이 n의 세제곱 될 테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 n 세제곱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가면 여기는 n 루트 n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우리는 얘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n 루트 n을 여기다가 각자 줄 거야. 번분수로. 그럼 번분수로 줘버리게 되면 여기는 몇 나올까요? 루트 n 나올 거고 여기 루트 n 나오겠죠.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루트 n 나오고 루트 n으로 씁니다. 즉 요 n을 두 개 쪼개서 주고 루트 n을 한쪽으로 준 겁니다. 플러스니까 얘는 두 개 동시에 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결과 어떻게 되는지. 이 결과
파이 제곱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 파이였으니까 파이의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 어차피 선생님 이것도 n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n으로 나누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얘 무한대 버리면 0으로 갑니다. 얘 어디로 가죠? 얘 루트 파이로 갑니다. 얘가 파이였으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파이겠죠. 얘는 루트 파이로 갑니다. 그러면 루트 파이 곱하기 루트 파이니까 파이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10분의 파이 우선 그대로 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요 라고 하면 얘는 몇 되는 거죠? 얘 루트 파이입니다. 얘 루트 파이입니다. 얘는 그러면 2 루트 파이가 되겠네. 그 다음에 1이 되고 여기에 제곱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파이 없애버리고 얘랑 없애버리면 5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곱해버리게 되면 얘랑 약분시켜 버릴게요. 그러면 파이 하나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파이분의 몇 나오죠? 25가 나오게 될 거라서 약분시키면 25입니다가 정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계산이 좀 편해져요. 선생님 이거 근사로 풀어왔거든요. 근사로 풀더라도 이거보다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정의해석 문제라서 보고 좀 놀랐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느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해석들. 근데 뭐 일부 근사는 들어갔죠. 이것도 원래는 증명할 수 있긴 한데 뭐 이게 어디로 가더라? 파이로 가더라? 라고 하는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고 이걸로 문제 접근을 일부 썼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이랬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적분 강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원수투를 또 해설 강의해 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평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못 본 친구들은 꼭 복습해 보시고 향후의 공부 방향성, 그 다음에 내가 취약 파트가 뭔지를 꼭 파악해 보시면 좋을 거야. 고생하셨습니다.